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과 함께 진주 대첩까지를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는데요. 지난번 행주 대첩에 이은 어떻게 보면 세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진주 대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조선 전역으로 침투한 이래 조정은 한양을 떠나 개성, 평양, 의주까지 도망갈 정도로 사태는 급박했습니다. 다행히 5월부터 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며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 육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서 이순신을 이기질 못하니 육로로 전라도를 공격해 전라도의 곡식을 털어 보급을 충당하고 이순신의 배후까지 노리고자 했습니다. 충청도 주둔군이었던 일본군 제6군이 7, 8월경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진격해 들어갔지만 권율의 이치 전투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의 의병장들이 제6군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일본군 제6군의 전라도 침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번엔 경상도 방면에서 전라도로 침투하고자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현장의 외장들은 진주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성 중 하나였던 진주성은 한반도 남부에서 여러 병참물자를 보유하고 있던 요충지이면서 진주가 뚫리면 곧장 이순신의 본거지인 여수까지 진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제8군 대장이자 일본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게 진주성 공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3만의 병사로 진주성으로 향하죠. 진주성에는 김시민이 있었습니다. 김시민은 무과에 급제한 정식 무인이었습니다. 김시민은 어릴 적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활을 좌수했으며 힘이 무척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소 다혈질 성격의 학문에는 그렇게 큰 소질이 없었다고 하고 문신 가문임에도 무과에 응시해서 무인의 길을 걸었죠. 김시민은 임진왜란 전에는 여진족 토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조선시대의 무기고라고 할 수 있는 군기시에서 판관으로 일할 때 병조판서와 갈등을 빚어 사직해버리고 낙향해버렸다고 합니다. 병조판서가 자기 의견을 무시하니까 모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화를 풀었다고 합니다. 화날 때는 매우 무서운 분이셨나 봅니다. 그렇게 관직에서 은퇴해 있다가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전운을 감지한 조정에선 여러 인재들에 대한 인사 발령과 이동이 있었는데 이때 김시민도 진주의 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진주성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전해져서 진주성을 가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진주성이 굉장히 크고 성도 견고하여 수성전이나 인근 지역의 전투를 지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특히 강을 끼고 있어서 방어에 유리하죠. 그러나 진주 목사였던 이 경이 일본군의 질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리자 경상도 초유사였던 김성일이 김시민을 찾아가 진주 목사직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김시민은 그렇게 진주의 총책임자로 진주성을 철통같이 지키면서도 성 안에 여러 병참과 무기들을 잘 모아두었고 병사들 훈련에 만전을 기했으며 인근의 사천, 진해, 고성 등으로 나가 일본군과 소규모 접전에서 승리하는 등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키타 히데이에게 진주성 함락 지시를 내렸던 거죠. 우키타 히데이에는 김시민에게 빼앗겼던 사천, 창원 등을 점령하고 진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창원에서 패퇴한 경상 우병사 유승인이 진주성으로 왔으나 경상 우병사는 육군 쪽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김시민보다 훨씬 상관이었던 거죠. 만약 유승인이 진주성으로 들어온다면 지휘권은 유승인에게 있었습니다. 김시민이 판단하기엔 본인이 여태 진주성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했으며 진주성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진주의 담당자인 김시민이 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유승인이 지휘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병사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진주성의 성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점을 유승인도 잘 알았기에 굳이 억지로 진주성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 진주성 인근에 진을 치고 방어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1592년 10월 6일 우키타의 3만 일본군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유승인의 부대와 싸웠고 유승인의 부대는 전멸, 유승인도 전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주성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조선군 병력은 진주성 병력 3,800명 정도, 일본군은 조선군에 비하면 10배 정도였습니다. 김시민은 전쟁 전 겁을 먹은 병사들에게 나의 엄지는 이미 떨어지고 식지와 장지로 활을 당기다 남은 세 손가락마저 떨어질 때까지 싸우리라 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10월 6일 시작한 전투는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일본군 나름 도깨비 분장을 하며
공포심리를 자극했고 진주성 내부에서는 김시민이 가장 높은 곳에서 횃불을 들고 응원을 하며 군사들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일본군은 매섭게 달려들었고 성 곳곳은 조총의 화약과 화포의 화약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군은 주변에 민가를 헐고 아이들을 시켜 빨리 항복하라며 심리전을 전개하기도 했고 김시민은 성내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전투 도중 과거 김시민의 지원 요청에 이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와 최경회가 지원을 와줍니다. 일본군은 성 밖의 의병들도 상대해야 해서 병력을 분산시켰고 덕분에 의병들은 의병 나름, 진주성 안에서는 성 나름 더 적어진 적군과 싸울 수가 있었죠. 한 번은 일본군이 후퇴하는 척하며 조선군을 유인할 생각이었지만 포로였던 조선인 어린아이가 탈출해 진주성으로 들어와 적군의 유인이라고 알려주었고 왜군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10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일본군은 총공세를 펼쳤고 아침까지 전투가 이어진 결과 승리는 조선이었습니다. 진주성 방어에 성공했고 적장 우키타는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군의 승리는 기뻤지만 전투 도중 김시민이 날아오는 조총에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치료를 했지만 김시민의 총상은 치명적이었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사상자는 3만 명 중 1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병력 손실을 본 건 팩트죠. 이 전투가 진주대첩이고 진주대첩 덕에 일본군은 전라도 진출에 또 실패했고 덕분에 이순신도 안심하고 바다 위에서 싸움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독보적이긴 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마음 놓고 수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순국한 수많은 희생들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주성 전투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593년부터 명나라와 일본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로 원하는 휴전 욕구 조건이 워낙 무리여서 난항을 겪긴 했지만 명나라의 심의겸과 일본의 고니시는 휴전을 강력하게 원했던지라 양측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서로의 군주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휴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전역에 퍼져있는 일본군에게 한반도 남해안으로 전원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철군 지시를 받은 일본군은 1593년 4월 서울에서 나와 남해안 지방으로 철군해 그곳에서 외성을 쌓으며 전쟁을 잠시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각 군의 대장들에게 밀명을 내리는데요. 전 일본군 남해안으로 철수하면서 진주성만큼은 함락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언젠간 전쟁이 다시 일어날 때를 대비해 일단은 진주성을 함락시켜야 다음 전쟁을 일본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진주성만큼은 함락하고 싶을 정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포함 일본군의 보복 심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진주대첩에서 패전이 일본군에겐 굴욕적이었던 거죠. 일본의 모든 육군이 집결, 자그마치 군대가 10만 명, 고니시, 가토, 우키타 등 일본 대장들 중에서도 올스타들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움직이다 보니 일본군의 진주성 침공은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명나라 측은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선곡은 배신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나 일본군은 무시해버렸습니다. 당시 진주의 목사는 전사한 김시민에 이어 서예원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진주로 온다는 소식에 인근 의병장들과 지방 관군들이 모두 진주성을 도우러 진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관군으로는 충청병사 황진, 김준민, 이종인 등이 있었고요. 의병장들로는 김천일, 최경회,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 등이 있었습니다. 곽재우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도합, 진주성에 있던 조선 군사수는 6,000명이었습니다. 일본군은 1593년 6월 21일 진주성에 도착했고 다음날 22일부터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조총의 탄환이 매서웠지만 진주성 내 조선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6,000명이 10만 명을 상대로 8일째를 버티던 날 급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부실했던 동쪽 성벽이 무너졌고 그곳으로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진주성 동쪽에서 지휘하던 충청병사 황진은 전사했고 황진을 이어 전투를 지휘하던 장윤과 김준민도 전사했죠. 의병장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등은 남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진주목사 서혜원은 진주성 함락 후 적장의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진주성 전투는 8일 만에 끝났습니다. 진주성 함락 후 진주성 내에선 일본군의 끔찍한 대학살이 감행되었습니다. 징비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적들은 성을 파괴하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진한 패배에 분풀이를 했다. 닭과 개마저 남은 것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을 꼽을 정도이니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진주성 공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연히 협상 위반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명나라 측은 일본 측에게 별다른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명나라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불씨를 키우고 싶지 않아 했죠. 이렇게 전세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면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되는 법이랍니다. 제1차 진주성 전투와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여러모로 전쟁에 대한 여러가지 시사점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전투를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